안녕하십니까. 예, 박종진 TV 부동산 클래스. 네, 서태양, 김희정입니다. 윤하나. 네네네. 자, 오늘 이제 주제는요, 깡통 오피스텔이에요. 요즘 뭐 서울 강남 쪽에서 깡통 오피스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전혀 얘기하다가 깡통 오피스텔. 네. 아,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이게 투자용이잖아요, 투자용.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본을 줄이려고 갭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아파트만큼보다 사실 더한 게 이 오피스텔 쪽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피스텔도 아파텔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주거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네. 매매가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예를 이제 들어 깡통 5억이면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 같은 경우가 뭐 이게 5억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을 쓸 텐데 네. 뭐 매매가가 2억 9천인데 전세값이 3억 원이다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시나 봐. 그러다 보니까 샀어 들어왔어. 근데 문제는 돈 주세요 나가게 했는데 매매를 해서도 주기가 어려운 가격에 전세가 들어와진 거죠. 아,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오피스텔 전세가 훨씬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매하는 사람들은 월세 받으려고 보통 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는데. 직장인들, 초년생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는 사람이 전세를 얻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월세로 하죠. 맞죠? 다 월세죠. 왜냐면 때문에. 그돈 갖고 일을 하고 운영자금을 써야지. 그쵸. 그걸 어떻게 전세금을 다 밀어놔요. 그럼 대다수가 이거를 주거 목적으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왜 오피스텔은 대부분 교통이 좋고 시설도 좋고 주차도 좋고 밑에 내려가면 먹을 것도 많고. 지금 여기 사실 우리 찍고 있는 이 강남도 네네네. 다 지금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 대비 수요가 많게요, 적게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은 살고는 공급이 싶은데, 많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죠. 아, 수요가 살고는 많아요. 싶은데 그러니까 굳이- 전세. 네. 그러니까 내가 월세 내는 건 좀 아깝다 하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오피스텔에서 그냥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가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밥도 해 먹고 부부들 신혼부부들 여기서 많이 또 살죠.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을 줄은 점점점.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대출이 잘 나와요. 2, 3억 정도는. 2, 3억 정도 내가 전세 대출 받겠다?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무주택자가. 5억 이하는 되게 쉬워요. 그러면 내가 월세 내느니 이거 대출 받아서 뭐 자기 자금 한 1억 정도 있고 한 2억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전세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억 8천짜리였던 거지. 그렇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폭탄 돌리기죠. 뭐예요?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난 나갈 수가 있지. 저도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전세는 은평. 그렇죠. 은평 네. 쪽. 불광 아니고 저 구파발리. 아, 죄송합니다. 네. 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때 근데 잘 나가요. 네. 엄청나게 잘 나가자마자 잘 나가는데 네. 나는 전세로 내놨어요. 네. 그때 네. 수익이 거의 없어요. 전세는. 전세를 아무런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죠. 네, 월세로 아무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살 때 내가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안고 문제에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앵커님처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전세로 줬다. 그랬을 때는 이 목돈을 갖고 뭔가 할 목적이 있었을 때는 유용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로 금리 시대다 보니까 네. 어렵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바꿔야 됩니다. 네, 바꾸세요. 월세로 바꾸셔야죠. 네. 네. 바꾸세요? 네. 얼마 받고 계세요? 50. 50? 네. 다른 월세를? 사람들은 월세 50 받더라고요. 아. 천에 50. 그러면 이게 전세로 얼마 주셨는데요? 1억 3천인가요? 그냥 전세를 1억 3천 갖고 딴 걸 하세요. 네. 50만 원 받으려고 1억 3천을. 왜 네. 50도 땅 파봐야 50이 나오나? 1억 3천인데. 이 오피스텔이 더 이상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값어치를 좀 갖기가 네. 사실상 조금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왜 이 오피스텔도 결론적으로 주거용 상품으로 넘어가서 막 이런 식으로 깡통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부동산 투자 상품을 찾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시장도 있다. 근데 요즘은 무인이 대세니까 그 세계가 있어요. 네. 뭐안 가셔서 모르실 수 있고. 근데 어찌됐건 요는 뭐냐면 이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라 해가지고 폭탄 돌리게 한대요. 그냥 또 전세를 들여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거는 이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결국은 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갖느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용이잖아요. 근데 네. 왜 거기서 살까요?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자, 큰 그죠? 돈이 안 들어가요. 네, 50만 원 그리고 내고. 이제 이렇게 역세권에 가깝고 네, 역세권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시설도 주변에 꽤 괜찮아요. 거기다 요즘 또 주차도 좋고. 할수 있고 편하고. 그죠? 그렇죠. 다 여러모로 좋아서 하는 거죠. 그죠? 평수가 좀 작긴 하지만 네, 네. 혼자 그렇지. 살기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새 또 딱 보니까 잘라줘요. 오피스텔도 맞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면 네. 이제 뭐 30평대, 40평대, 50평대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전용률이 작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주거 규제하고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거용으로 어찌됐건 이제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좀 식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게 있다. 뭐냐? 어찌됐건 내가 보증금으로 넣는 돈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받을 돈이니까. 그렇죠. 사용료로 지불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최소한 내가 매가는 확인을 하고 전세로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을 맞아요. 것 왜냐면 같다. 저 요번에 너무 힘들었던 게 전세가 나가야지만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집주인이 돈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주인이 관습적으로다가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뺏어 줄게. 뺏어 못해요, 줄게. 어떻게? 근데 안 나가. 안 나가. 그럼 초조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윤 아나운서께서 안 나갈까봐 지난주에 끌탕을 치면서 8월인데 이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며 했죠. 바로 나갔어요. 제가 오늘 걱정하지 계약- 아 네. 오늘 계약하고 걱정하지 아직 말라고 계약 안 그랬어요. 했어요. 계약. 계약한다고만 했어요. 맨날. 아, 그럼 하겠지. 쓸데없는 걱정. 사람들이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에 인생을 낭비해. 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피스텔 등 그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임대차가 많은데 아무 생각 네. 없이 이거를 이제 전세로 했다가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러면 조심해라. 이제 요번에 또 6.17 대책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이 또 전세나 이런 가치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 네. 오피스텔 미래를 좀 얘기해. 오피스텔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다고 봐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지 않다는 게 뭐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는 건 있다. 결국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는데 가능성은 있고 내가 확신은 못하겠다. 약간 그 아, 정도. 너무 어려워. 그 말을 진짜 어렵게. 올라간다 가는 거고 아닌다. 아니면 아닌 역세권 거고. 얘기하고 오피스텔에 모르게 하면 모르는 거지. 뭐. 역세권 오피스텔은 어찌됐건 값어치가 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고 아직 수요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 전세값이 점점 올라가면 사람들은 요 오피스텔로 올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이쪽을 좀 굳어 볼 거고 근데 이쪽에 오피스텔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오피스텔 다음에 빌라로 가죠. 예. 결론적으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하고 빌라고. 빌라 관리비가 싸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훨씬 비싸요. 관리비가. 맞아요. 예. 아 빌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 여자 아나운서들이 오피스텔에 많이 살거든요. 네네네. 다 아가씨. 거의 월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오피스텔의 관리비 뭐 예를 들어 뭐 1,000에 50, 뭐 1,000에 관리비 70. 한 20, 30 거기다가 나와. 이제 관리비가 50 나오면 120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120 내고 오피스텔 살 바에는 빌라에서 120 정도 이자 내고 빌라를 하나 사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규제가 네.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요는 어찌됐건 오피스텔의 수요는 아직도 역세권에 있는 것들이 이 아파트 깡통, 그러니까 빌라 깡통이랑은 좀 다르다. 전 그건 짚어드리고 싶어요. 빌라 깡통은 진짜 깡통이 될 확률이 큰 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아예 은행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의도적으로 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하면 오피스텔 깡통은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된 깡통이 좀 있지 않냐라는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들이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크게 이걸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항상 체크를 하셔라. 네. 그리고 웬만하면 역세권 오피스텔은 전세 내놓지 마시고요. 월세로 가셔야지 예. 굉장히 이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담보로 그 융자를 받으시고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네,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 한 1억은 나오더라고요. 1억은? 네, 1억 나와요. 선배 경험담. 네, 제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거를 귀찮아서 전세 그냥 이렇게 들어왔던 저의 경우를 보면 나 막 은행 가고 막 이런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 아니 짜증이 경제부장인데 나가지고. 돈은 막상 아는 건 되게 많으셔. 근데 안 아, 돼요. 부지런한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부족해서 은행 가서 뭐 이렇게 받고 막 또 융자 받고 이게 짜증이 아니라 좀
그쵸.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뭐 복잡하고 갖고 와라, 답답하죠. 인감증명서 원래 갖고 해야죠, 와. 원래 해야죠, 근데 선생님. 그거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거 하기 싫어서 전세 내놨다가 아무 이득도 못 취하는. 그쵸, 예. 그쵸.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세보다는 월세를 내놓으셔야 돼요. 오피스텔 오너인 사람 아무 오늘의 의미가 교훈, 없습니다. 예. 네, 월세로 해라. 네, 월세로 내놔라. 월세로 내놔라. 네. 참, 그러니까 융자 네. 받고. 융자 받고. 예. 그래야지 뭐 조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깡통 것 오피스텔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예. 짓죠. 또 네. 오늘 슬픔으로 또 감사합니다. 나가야죠.